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 됐는데요. 저희 이번 달에는 치과의 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원클릭, 요즘 전자차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클릭을 활용해서 치과의 사무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시간에는 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스킬업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병원의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전자차트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 불만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번 첫 시간에는 병원 의사소통, 그리고 두 번째 목차인 전자차트를 활용한 의사소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A라고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B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라던가 나와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전혀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걸 잘 해결하는 거,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잘 통하는 거,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치과에서는 사실 물론 이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치과 의사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와 우리 동료들, 직원들 간 혹은 이제 위생사와 치과 의사분들 간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생각했을 때는 나랑 환자만 의사소통이 잘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의료진들, 같이 일하시는 의료진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돼야지만 환자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환자만 잘 케어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치과 의사분들,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과 같이 의사소통하고 내가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의사소통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치과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 환자분과 큰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환자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담 과정이나 계획 과정에서 의사분들이 진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담하는 실장님이라던가 이제 직원분들한테 전달이 잘못된 경우, 혹은 서로의 뜻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나는 분명히 진료실에서는 의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상담실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의료진이나 직원의 설명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첫 번째로는 환자의 치료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상담 내용이 서로 간에 잘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한테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직원분들 간의 의사소통이 직장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기사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사인데요. 한번 기사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병원 경영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병원 내에서 의사들 간에,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메디컬 쪽 의사들 간에 소통은 잘 되는데, 경력이 다른, 직종이 다른 직원들 간의 소통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상하관계에 조금 더 가까운, 수직적 관계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치과의사 분들이나 원장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직원분들이랑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발췌를 해봤고, 또 밑에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전문 영역별로 이질적인 직종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만 해도 치과 의사, 그리고 위생사, 또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공사 같은 분들도 같이 계시고요. 코디네이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순환만 담당하시는 분들, 또 간호조무사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만 갈등이 낮아지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본인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생산성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안에서도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처럼 치과에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차트를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치료 계획이랑 비용 계획이 상담한 사람과 그리고 실제 진료를 본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매 치료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환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디컬 히스토리, 즉 전신질환인데요. 전신질환을 전자차트를 활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환자분들이 치료 동선에 따라서 혹은 그날 진료 내용에 따라서 전달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구두로 전달하다 보면은 환자분한테도 들리게 되고 좀 껄끄럽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끄럽게 환자분들을 이동 동선에 따라서 그날의 전달 사항이 있다면 치료 전후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한 번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을 접수하고 또 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들 같은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컨텐츠로 넘어가서 전자차트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치료 계획이랑 비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치과에서는 진료실에서 검진과 그리고 치료 계획이 결정이 되지만 이 내용을 실제로 환자분들이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의 치료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담실에서 환자분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위생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실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이랑 상담을 마치고 나서 실제로 진행하게 될 치료의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진료실에 있는 이제 의사분들이랑 의료진들이랑 공유를 하게 돼야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데스크에서는 그날의 진료 수납도 이루어지고 다음에 뭘 할 건지를 예약을 잡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끄럽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환자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A라고 들었는데 또 앞에 나왔더니 B라고 얘기를 하네요 라고 하는 좀 환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계획 그리고 비용 계획을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원클릭 중에는 원코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원코디를 활용하시면은 환자의 치료 계획 그리고 상담 내용까지 내가 이렇게 상담했습니다라고 디테일하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리고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코디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코디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각각 환자에 따라서 각각
환자를 검색하시고 환자의 치료 계획 그리고 상담 내용을 각각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검색 후에는 치료 계획을 누르게 되고 이 치료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태에서 지금 치식을 선택하시고 치료 계획이 되는 부분을 버튼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은 제가 임의로 왼쪽에 내역을 입력을 해봤는데 발치, 치아 미백, 인내 이론 진료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계획을 쭉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고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행 여부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두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마다 확정이 된 계획인지 아니면 잠깐 보류가 되어 있는 건지 안 하기로 한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 박스를 선택하시면은 확정, 진행 중, 완료, 보류, 취소 같은 상태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시게 되면은 비용 계획도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비용 계획은 원코디 메인 화면에서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치료 계획 실제 세부 창에서도 하단의 비용 계획을 누르시면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계획을 누르게 되면은 비용 계획 창이 별도로 뜨게 되고 이 안에서 실제 계획에 따른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치료 계획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료 계획이 1번부터 4번까지 일단은 설정이 되어 있고 4개를 초과해서 계획을 난 다양하게 세우겠다 하시면은 추가를 하셔서 얼마든지 10개, 20개까지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계획과 그리고 수납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상담 내용도 원코디 안에서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원코디에 보시면은 이 폴더처럼 생긴 것들이 상담 내용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고요. 상담 내용은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폴더명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소아치료, 보철치료, 구강외과, 교정치료, 보존치료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폴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각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환자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미리 환자분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알맞는 계획 동영상을 선택하셔서 미리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어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상담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상담이 들어갈 계획인지를 환자 정보를 원코디에서 띄워주기만 하면 이 내용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코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환자 맞춤형으로 상담 자료도 제작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이제 제가 치과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꾸는 환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비한 기능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아무리 우리가 말로 구두상으로 분명히 아버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누구님 지난번에 분명히 저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치과에서 제공하는 정보, 상담 내용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환자가 한 번에 그 내용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접하는 거고 어떤 근간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환자분들은 당일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장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 비용적인 부분들은 근거가 남지 않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직접 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사인을 하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서명을 하면서 환자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치료 계획 확정하시고 나면은
비용 계획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 계획 화면상에서 그냥 서명창을 누르시면 안 뜨고요.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확정된 계획을 하나 확정으로 눌러주시고 나면 서명창을 눌렀을 때 서명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타블릿이나 서명 패드가 다 연동이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환자분한테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비용을 하기로 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서명을 받아주시게 되면은 아마 여태까지 클레임 받으셨던 것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기록도 되어 있고 내 기억도 있는데 머릿속에 기억도 있는데 불구하고 환자분이 아니야 난 설명 들은 적이 없어 혹은 분명히 그거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팁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매니지를 할 때 조금 까다로운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매번 좀 특이사항, 주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예시로 몇 가지 적어놨는데 불편한 곳이 없었다고 직원분들한테는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원장님만 보면은 막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이걸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냐는 등 이제 원장님만 무한 신뢰하시는 이제 환자분들 혹은 매일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지금 와서 예약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왜 안 봐주냐. 대기실에 이제 3분 이상 계시면 클레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료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수납하고 집에 가려고 데스크에서 계속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름 부를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환자분들 성향상 그 딱 걸리는 부분만 피해 가면 큰 불만 없이 매끄럽게 진료가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요것만 해결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 환자분은 A라는 원장님께 보지 않으면 불만이 많더라.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A 원장님이 보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이사항, 주의사항에 공유를 해주면은 딱히 말하지 않아도 너무 좋겠죠. 특히나 이 전달 사항을 별도로 못하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에다가 빨간 글씨로 적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수기 차트, 종이 차트를 쓸 때부터 많이 하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환자분이 매니지가 좀 어렵다든지 좀 특별한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차트 앞에 별표를 이렇게 막 쳐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환자가 지나가다가도 이거 내 차트인데 별표가 왜 이렇게 많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우리만의 약속을 했다곤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진료 기록에 적는 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클릭 상에서 메모를 통해서 환자 유형이나 주의사항을 공유를 해주시면 따로 환자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뭐 환자 앞에서 노출될 수 있는 진료 기록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특이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는 데스크에 가시면은 환자 정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데스크에 차트 번호 옆에 보시면 이제 메모지처럼 딱 적혀 있는, 그려져 있는 메모 칸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실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고 성격이 많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되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렇지만 저도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치과나 이제 다른 의료과에서 늦게 봐주려고 늦게 봐주는 게 아니고 그들도 굉장히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이제 100분 이해하기 때문에 딱히 이제 말을 꺼내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내가 예약 시간에 맞춰 왔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라는 걸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그렇게 했더니 싫어했다라고 하면은 예약이 앞뒤로 밀리지 않는 건 사이에 예약을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진료실에서도 이분이 접수가 뜨면은 더 빨리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분들 보는 사이사이에 조금 더 진료를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메모를 통해서 환자의 특이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2부에서는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쉬시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